네,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7주차, 25년 7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아파트 가격의 불편한 현실. 불편한 현실 보기 싫으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영상을 종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일본의 최근에 난리 난 상황. 미국은 에그플레이션, 일본은 라이스플레이션인가요? 쌀값이 갑자기 겁나게 올랐습니다. 1년 전 대비 가격이 무려 1.7배. 한국 쌀값 기준으로 5kg, 쿠팡 기준으로 15,000원, 일본 5kg 4만원, 한국 쌀 가격이 2개가 넘어버리는 현실. 그럼 이거 왜 이럴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상이 하고 있는데요. 충작이라서 관광객이 밥을 많이 사 먹어서 그런 이유는 아니고 정부와 업자, 이게 뭔가 짝짝꿍이 있다고 하네요. 한국도 쌀이 남아돌아서 문제라고 하죠. 양곡법 해가지고 쌀 수매해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도시 사람들 골치 아픈 이야기는 차치해 두고 우리 쌀 많이 생산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생산되냐 한번 따져보면요. 어떨 때는 5만 6천 톤이라고도 하고 25년도에는 12만 톤이 초과 생산이 예상된다고도 하고. 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제 벼 재배 면적을 강제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네, 직불금이나 이런 보조금을 이 벼농사 다 짓는다고? 그러면 직불금 이거 안 줄 거야. 오히려 농민이 더 손해보게 만드는 구조. 그래서 이렇게 몇만 평씩 쌀 농사를 짓는다. 예를 들어서 3.3만 평을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야, 3천 평은 벼농사 말고 다른 거 지어. 이렇게 강제한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서 쌀 재배 면적이 11% 감축된다? 그럼 초과 생산량은 12만 8천 톤이래요. 366만 톤이 생산되었는데 이 중에 10%만큼 면적을 줄여서 한다면 35만 톤 정도 줄어들겠죠. 그럼 잘못된 정책이 한번 나와버리면 갑자기 쌀이 초과 생산되던 것이 20만 톤 이상 모자라는 때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쌀, 이거 곡물은 10% 생산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은 2배로 오릅니다. 네, 과거 다른 나라들 쌀값 폭등했던 사례나 그런 것들 보면 나오는데요. 잘못된 정책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띄우기 위한 대책만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전 국토를 다 띄우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그 중에서도 잠실, 토지거래 허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국지적으로 띄워서 전체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보고자 하지만 어림도 없다. 농사하면 항상 떼놓을 수 없는 것이 경자유전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에도 마찬가지. 이건 농경사회에서 적용되던 이야기잖아요. 자, 주택에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도시화된 산업사회에서 주택에도 만약에 적용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 집에 살 사람만 집을 구매할 수 있다. 혹은 농지처럼 8년간 제촌 작용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3억까지 양도세를 감면해 줄게. 주택은 아니죠. 1주택자라면 한 10억까지도 양도 차익이 남더라도 홀라당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농사를 짓다가 10억의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세금이 7억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세금이 7억이에요. 분명히 정책적으로 주택에도 강하게 규제를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죠. 왜? 그런 정책을 만드는 일반자들이 다 가진 자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원망만 하고 있을 소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만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게 하라. 이러면 대격변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너무 급진적이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영상 조회수 이런 걸로 보실 때 한 달 빼빠지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 가지고 올리면 영상 하나당 한 3,000원 정도 수익이 발생해서 이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운영이 어려움 때문에 제가 쿠팡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기 어려우시면 쿠팡 장바구니에 물건을 다 담아놓고 마지막에 제 영상에 오셔가지고 요 링크 클릭해가지고 딱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안타깝잖아요.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자, 불편한 진실, 불편한 현실적인 가격. 뭐 비싼 아파트는 오른다던데 싼 아파트들은 굉장히 많이 소외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은 무조건 우상향, 무조건 오른다 이야기했지만 가격 하단 부분만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해 보겠습니다. 사무아파트 45년차, 19평, 5점 대비 49% 하락. 이건 직거래니까 그렇지. 아니거든요. 또 내려보시면 다대 푸른 아파트 30년차, 20평, 8,500만 원. 고점 대비 46% 하락. 40% 이상 하락한 것만 언급을 드릴게요. 오른데 54% 하락. 30 몇 % 하락은 어디 끼도 못합니다. 가격 하단 부분 또 쭉 내려와 보면은 이건 좀 선 넘었죠. 네. 계금동의 시형 아파트 12평형 직거래긴 하지만 5점이 2억 1천까지 갔었는데 6천만 원. 엄청 많이 떨어졌죠. 6천만 원. 6,700만 원. 이거 언제적 가격인가요? 네. 오늘 대구의 영상을 찍다가 또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했는데요. 특정 아파트가 한 거의 40년 차가 되어가는 아파트인데 가격이 4억을 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1억 후반대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래.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언제적 가격이냐 찾아보니까 거의 한 15년? 네, 한 15년 전쯤의 가격으로 회귀하는 것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저층이냐? 아니었습니다. 직거래였냐? 아니었습니다. 가격이 1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완전 외곽이냐? 외곽도 아니었어요. 한때 엄청나게 인기 있던 곳이었습니다. 군곡 8단지 주공 5점 대비 40%. 이 40% 이상씩 하락하는 거래가 22년 끝자락 23년 초반에는 아주 소수로 나왔습니다. 아주 소수로. 지금은 한 주간, 지금 제가 주간 가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주에도, 한 주 안에도 40% 이상 하락하는 거래가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함지그린 52% 하락. 30% 후반대 하락은 언급하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40% 이상 하락을 하는 곳이 쏟아져 나옵니다. 안덕동 럭키아파트 직거래긴 하지만 고점 대비 44%, 뭐 30% 후반 이런 것들은 워낙 많고 거의 40%에 육박한 것들. 점포 시형 43%, 한 뭐 몇 건당 한 건씩, 한 4건당 한 건 정도는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금주공 3단지 58%, 2억 3천까지 가던 것이 1억 100. 이거 대출 반 끼고 샀어도 없습니다. 자기 돈 없습니다. 모른데 40%, 42%, 46%, 44%. 2억 이하 아파트들 이런 경우가 무진장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비싼 아파트, 오르는 아파트만 언급을 하지 이 아파트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곳들. 30년 차 이상 아파트 비율이 지금 거의 한 40% 가까이 되지 않나요? 지금 한 35% 됩니다. 10년 지나고 나면 두 채 중에 한 채가 30년 이상 아파트가 되는데요. 상당수의 아파트들은 거의 절반 가까이 아파트들은 그건 좀 심했고 30% 이상의 아파트들은 이렇게 가격이 고점 대비 하락하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불편한 현실. 아파트는 무조건 우상향이라면서요. 집값은 배신하지 않는다면서요. 예, 무조 50% 하락, 40% 하락. 한 4-5건당 한 건씩 이런 하락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 불편한 진실을. 그러면 비싼 거 사면 되겠네. 비싼 것도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자, 범주간 브리핑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매수 우위 지수가 전국적으로 많이 하락해 버렸습니다. 상승한 곳은 울산 하나. 울산도 지금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전세 거래량 반토막 나는 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하락이 5군데인데 10 아래로 내려갔던 적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반등조차 못 해보는 곳,
대구, 부산, 광주까지. 매수이지 서울은 또 약간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째, 4주째 서울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1주, 2주, 3주째 올라가고 있는 한 개 빠졌나? 3주째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요거 60 뚫고 올라가는지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 지역만 살펴보기에도 지난주 마이너스 0.06, 이번 주 마이너스 0.06. 전세가가 뭐 15개월째 상승이니 하지만 피부로 와닿을 만큼 엄청난 상승세가 아니라는 거 제가 어제 한번 짚어드렸죠. 주간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설날에 부족했던 거래량을 메꾸기 위한 것인지 그 정도의 의미 정도지 확 늘어났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1월달보다는 2월달의 거래량이 조금 낮긴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시는 지방 규제에 축소한다고 군불대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든지 그 정도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변동이 나올 만하냐? 부동산 시장에 때려 부을 돈은 있냐? 어차피 대출로 굴러가는 시장 아니냐? 우리 정부에서는 정책자금 대출을 그 이전보다 축소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빚을 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대출 알아보면 금리는 4%를 넘어갑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익률 대다수가 2%대입니다. 상가 이런 것들 보면은 4%대 대출 내가지고 임차인 좋은 일 시키는 것처럼 보이죠? 임대인 골치 아프죠? 임차인은 그 월세 내고 하면은 남는 거 없어요. 다 같이 죽을 지경입니다. 자, 매매 거래량, 예상 거래량을 보시면 1월 달에 예상 거래량이 1,503건 정도 나옵니다. 1년 전 거래량 2,000건, 그리고 1,800건, 그 다음에 점프했었죠. 아마 이렇게 연초되면 항상 정책적으로 점프시키기 위해서 지방 미분양, 부산에 2,600개 정도 중공업 미분양이 있나요? 전체 미분양은 한 4,500개 정도 되나요?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양도세 5년간 면제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띄우려면 돈을 살포해야 된다. 근데 부동산 시장에 더 이상 돈이 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매 거래량 살펴보시면 가장 거래가 안 되는 곳 중은 부산, 인천. 인천은 화려했던 시절이라도 있었지. 부산은 화려한 시절 없이 그대로 저물어 버리는 것 같네요. 전세 거래량도 예측치를 제가 뽑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에 3,900건의 거래량, 지금 1월 달에는 2,700건의 거래량. 전세는 2년 전과 견주어 봐야 되죠. 그래서 부산의 2년 전에 거래량을 얼마나 됐냐 살펴보니까 1년, 2년 전에 보니까 3,300건의 거래량이 있었네요. 올해 1월 달에는 2,700건의 거래량이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도 20% 정도 감소합니다. 그럼 이번 달만 거래가 줄어들었냐? 2,700건이냐? 아니죠.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요 세 달 평균이 2,700건대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가 주춤해지면서 전세 매물이 조금 늘어나는 현상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 부산 양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양호합니다. 색깔로 구분되시죠? 예. 매물, 설 이전의 매물을 다 커버해버리고 V자 반등. 오히려 그때보다 매물이 더 많아져 있습니다. 대구는 비슷한 수준. 인천도 설 이전보다 물량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외 인구 100만대의 도시들도 살펴보면 울산도 매물이 늘어났고요. 대전도 늘어났고 광주는 비슷한 수준. 설 이전보다 물량이 많아지고 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인구 아파트 매물 1등 부산. 1등 부산. 근데 거래는 잘 안 돼. 이게 부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몇 개 움직인다고 나머지 전체 시장이 발맞춰서 같이 움직이지 않더라. 매물이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 또한 늘어나는 것이 가장 지금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곳이 대전 이런 지역을 근래 좀 뽑을 수 있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면 안 팔려? 그러면 전세라도 돌려야지.
하면 전세 물량이 늘어난다 말씀드렸는데요. 영남 지방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영남 지방은 부산, 대구, 울산 이런 지역들은 전세 매물이 안 늘어납니다. 매도 물량은 늘어나는데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요. 그럼 전세라도 내갖고 또 한 바퀴 돌려봐야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전세 낼 바에는 그냥 일단 공실로 놔두고 매도를 고려한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영남 지방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대전에 근래 들어서 매도 물량도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전세 물량도 미친 듯이 늘어났습니다. 대전이 확고한 1위 자리를 탈환해 버렸습니다. 부산은 전세 매물 많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한번 증가세 타기 시작하니까 무섭더라. 대전 나는 안 팔래. 그래도 충청권 이쪽으로는 한국이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충청권 이쪽으로는 살아남겠지.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